우리 오랜만에 아이들 재워놓고 얘기하네.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색하네. 우리가 이제 첫째 아이가 6살이잖아. 이제 내후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는 사실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그림 그리기도 중요하고 책 읽는 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래도 나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타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모가 좀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조금 밝으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해?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이제 요 시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이 약간은 있는데 그게 벌써? 그게- 생각 못 해봤네. 그게 아이나 주변에 따라서 그 교육에 대한 니즈가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를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100% 다 해주잖아. 근데 이게 아이한테 용돈을 주고 본인이 소비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건데 지금은 부모가 다 사주니까 애가 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떤 게 얼만큼이 더 돈이 큰 돈이고 작은 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용돈을 주고 용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시기는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당신 생각은 어때? 사실 그렇게 시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나는 그냥 대세를 따르려고 했거든. 주변에서 이게 주변 엄마들이랑 가끔씩 만나면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항상 나오잖아. 그래서 뭐 용돈을 이제 슬슬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주고 있다, 아니면 줄 생각이다, 뭐 이런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 시기가 뭔가 있을 거잖아.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는 같이 나도 동참을 할까 싶었지. 왜냐하면 남들은 용돈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뭔가 수중에 돈을 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뭔가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대세를 따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여보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서 아예 돈을 안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나? 학교에 문방구도 있고 학교하고 나서 아이들끼리 뭐 먹기도 하고 용돈을 받긴 받을 거야. 근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느냐 아니면 엄마 돈 주세요 해서 돈을 받아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럼 여보는 어릴 때 돈 받았어?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얼마 주세요 나도 그랬던 그치? 것 같아. 나도 용돈의 개념은 없었어. 그러니까 용돈을 줌으로써 할 수 있는 경제 교육의 왕도는 없는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소비에 대한 통제력을 좀 강하게 길러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예를 들면 우리 성인이 됐을 때 누구나 로또 1등을 만약에 받아서 10억을 받았을 때 그 10억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나는 경제적인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소비 성향이 있다고 믿거든. 10억을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그 10억을 100% 다 투자나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일부분은 자신을 위해 쓸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백이 됐든 명품 백이 됐든 엄청 비싼 고가의 자동차가 됐든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소비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나는 우리 아이가 최소한 최대한의 투자랑 저축을 하는 그런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경제 교육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 소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할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지. 현재의 나를 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현재의 나에게 주는 소비를 조금 아껴서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맞아. 그런 소비 행태를 좀 길러주고 싶고, 그러려면 소비 습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적당하다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많이 소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나 자신에게 너무 야박하게 또 너무 안 쓰는 것도 싫잖아 솔직히.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자기를 뭐 셀프 칭찬한다고 하잖아.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 정말 저축밖에 모르고 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 자기에게도 쓸 줄 모르고 남에게도 쓸 줄 모르고. 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진 않겠거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아. 정말 많지는 않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기우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축하는 아이로 태어나기는 그렇게 자라기는 쉽진 않고 용돈을 많이 주냐 용돈을 적게 주냐 용돈을 주는 시기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는데 다만 그걸 얼마나 부모가 컨트롤하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소비한 것에 대해서 잘한 거는 칭찬하고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지적을 해주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관심 없이 용돈을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계속 줘야 된다. 난 전혀 교육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면 소비를 잘했다 못했다를 어떻게 판단해? 사실은 아이에게는 이게 정말 소중하고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우리 관점에서는 이 돈으로 왜 이걸 샀어?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사는 게 더 현명한 소비라 생각할 수 있잖아. 아이의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는 다르잖아. 그 판단이. 어떻게 칭찬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너 왜 이걸 샀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의 소비 결정을 존중하되 그 소비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색연필을 하나 샀는데 애가 그거를 그날 하루 쓰고 안 쓰는 거야. 그러면 1주, 2주 뒤에 물어보는 거지. 이거 색연필을 샀는데 왜 안 썼니? 근데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잖아.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잘못된 소비 결정을 했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이 소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 스스로 그걸 판단하게끔 질문을 주는 거지. 좋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준 용돈으로 아이가 뭘 사고 뭐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가 계속 알아야겠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서. 사실 나는 어릴 때 딱히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살 때 뭔가 충동적으로 막 사실 산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둘러보고 비교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 좀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뭔가 사시는 모습을 그냥 봐왔던 게 좀 누적되어서 물건을 살 때 좀 신중하게 사야 되는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게 부모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 같고. 맞아. 엄마 아빠가 많이 쉽게 사는 거 보면 나도 장난감 그냥 이거 사고 싶은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유겸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뭐 선물을 해주고 싶대. 그 선물을 해주고 싶은 품목이 뭔가 아이들 수준에서는 좀 비싼 금액이야. 근데 유겸이가 어쨌든 그 돈은 가지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잘못된 소비 결정을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다만 그게 자기 자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함으로써 본인이 후회하는 순간들을 어렸을 때 오히려 만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사면은 후회도 안 할 것 같은데? 후회를 하려면 그 자기가 돈을 모았던 걸 가지고 다른 곳에 썼잖아. 그럼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거라든지 자기가 용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용돈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잖아. 너무 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비싼 걸 사도 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른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 최저한의 선이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 그것보단 당연히 많아야지.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저축하게 하거나 투자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돼야 되지. 그게
그 아이의 나이와 나이 그 환경과 그 때의 물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줘야지. 나는 걱정되는 게 뭐 우리가 주는 용돈이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줄 것 같진 않거든. 적게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뭐 볼 때 주시고 뭐 새해 때 주시고 생일이라고 주시고 뭐 또 잘했다고 주시고 이러면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런 거는 다 아이에게 다 아이가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하게 할 거야? 그게 참 고민인 것 같은 게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은 우리를 보면서 그 액수 자체가 아이한테 맞지 않는 액수를 우리를 보고 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세금 개념으로 좀 떼야 되나. 예를 들어 5만 원을 주셨으면 아이에게는 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이한테 다 줘야지. 아이한테 주는 게 맞는데 그 금액이 좀 너무 과한 수준이다 싶으면 세금을 떼자. 왜 우리가 숙식 제공하니까? 그 정도는 아, 그거 너무 월세 개념으로. 야박한데? 근데 그래서 여보는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면 용돈을 좀 주자. 나는 조금 빨리빨리 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한테 용돈도 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요즘 그 지폐 교환 우리부터 안 하잖아. 근데 아직도 그 돈을 관리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동전과 지폐를 주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의 개념을 좀 알려주고 싶어. 이 신용카드라는 거는 미래 그 신용을 통해서 미리 돈을 쓰고 추후에 납부하는 일종의 돈을 빌려서 쓴다는 개념인 거잖아. 신용카드의 개념과 그리고 체크카드의 개념, 그리고 그게 이게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숫자로 보잖아. 그럼 숫자로 이 돈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예전엔 지폐 색깔로 구별했지만 자릿수로 어렸을 때부터 문자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체크카드나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그때 체크카드나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핸드폰도 빨리 만들어주고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하잖아. 많이 하지. 조금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바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증권 계좌 나도 만들어주고 모르는데 와이프도 좀 알려줘. 같이 이제 우리 첫째 아이랑 같이 증권 계좌 개설해야 돼. 같이 수업 들을게. 증권 계좌 개설해서 주식 사고 파는 것도 인터넷 뱅킹처럼 할 수 있거든. 재밌겠다. HTS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도 좀 같이 가르쳐주고 주식에 그런 대한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너 일주일간 얼마 벌었어? 아니면 일주일간 얼마 잃었어? 막 서로 이야기하고. 내 생각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용돈을 받으면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주식을 한 주든 10주든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족들끼리 회의하면서 왜 그 주식을 샀냐, 그 주식이 얼마 올랐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토론 주제가 되겠지.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도. 우리 아이들 좀 더 크면 이런 시간 더 많이 갖자.